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수건의 구성과 순환 1.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수건은 이게 물수죠. 그러니까 지구계에 있는 물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바다와 육지에 분포하는 물을 수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다는 지표면의 약 70%의 면적을 차지하고요. 바다에 있는 물을 해수라고 하죠. 바다 해의 물수니까 해수가 바닷물이고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물을 담수라고 해요. 묽을 담의 물수. 그러니까 바닷물은 짠맛이 나는데 육지에 있는 물은 짠맛이 나지 않으니까 묽다라고 해서 묽은 물, 담수라고 얘기하고요. 육지에 있는 그 담수는 빙하, 지하수, 하천수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빙하는 얼음빙이니까 얼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극지역, 남극, 북극, 이 극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얼음 덩어리가 느리게 흐르고 있는 것이 빙하고요. 지하수는 지하에 있는 물이겠죠. 비나 눈이 녹은 물이 땅속에 틈이 있잖아요. 이 틈으로 스며든 것으로서 지하의 암석이나 토양 사이를 이동하고 있는 물이 지하수고요. 이렇게 동굴 속에 고여있는 물도 지하수예요. 그리고 하천수는 이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물, 강물이 하천수죠. 비나 눈이 녹은 물이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물이고요. 이런 강물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지에 있는 수건을 이루는 물의 분포를 정리해 보면요. 수건은 크게 해수, 바닷물과 짠맛이 나죠. 그리고 담수, 육지에 있는 물, 짠맛이 안 나죠. 이렇게 수건은 크게 해수와 담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수건에서의 부피 비를 생각해 보면요. 해수가 전체 수건의 97.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바닷물이 수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담수가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전체의 2.15%가 빙하예요. 그래서 담수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부피비의 순서를 보면 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빙하,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호수와 하천수 이런 순서로 수건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2번 수건의 역할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물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은 바다에서 대기로, 대기에서 육지로, 그리고 다시 바다로 이동하면서 순환을 한다. 물의 순환 과정을 따라가 보자. 물 분자는 바다에서 증발하여 대기 중의 수증기가 된다. 이러한 물의 이동의 원동력은 바로 태양 에너지다. 대기 중 수증기는 비나 눈이 되어 다시 지구 표면에 내린다. 비나 눈은 대부분 바다에 내려 해수를 이루며 일부는 육지에 내려 지하수, 하천수, 호수 등을 이룬다. 이때 하천수나 지하수는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를 이룬다. 이러한 물의 순환으로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도 하고 하천수와 지하수, 빙하의 흐름은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물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게 이용된다. 특히 우리는 물을 일상생활, 농업활동, 공업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물은 바다, 육지, 대기를 순환하며 기후나 지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원이다. 학습지에서 수건의 역할을 정리해 볼게요. 아까 봤던 영상에서처럼 물이 순환을 하잖아요. 이런 물의 순환 과정에서 증발을 통해서 기권으로, 또 이런 구름에서의 비나 눈의 강수를 통해서 직권과 생물권에 물이 공급되어지고요. 그리고 물의 순환 과정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고 비나 눈이 내리고 그런 등등등 여러 가지 날씨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형, 땅의 모양을 얘기하죠. 물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땅의 모양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형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의 역할 두 번째는 이런 물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올 때 바다를 비롯해서 지구에 있는 수건은 지표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이 물이 데워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배웠는데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이런 수건이 순환을 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열이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수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열을 운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지구의 위도별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연평균 기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 때문에 수건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기후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 수건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전에 배웠는데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수건이 아니라 수증기는 기권에 속하는 거예요. 학습지 2번 수자원을 알아볼게요. 수건에서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물을 수자원, 그러니까 물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건에 여러 종류의 물이 있는데 1번 수자원으로 이용되는 물을 알아볼게요. 우선은 수건에 있는 물 중에서 해수, 바닷물은 짠맛이 나서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빙하는 얼어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호수와 하천수, 이거는 지표면에 있는 담수죠. 짜지 않은 물이죠. 이 호수와 하천수를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지하수, 이거는 땅 속에 있는 담수잖아요. 이것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호수나 하천수의 경우에는 지표면에 드러나 있으니까 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호수나 하천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하수면 아래까지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용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지하수가 있는 땅인 거예요. 이렇게요. 그 중에서 지하수가 채워져 있는 윗면을 지하수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면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지하수가 채워져 있는 이런 윗면을 지하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이 지하수면 아래까지 우물을 파야지 이 지하수가 우물에 고이잖아요. 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물은 호수와 하천수, 지하수가 있고요. 이런 수자원의 용도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담수인 하천수와 지하수입니다.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하천수는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하천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하수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용합니다.
이렇게 생물들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농업 활동에서도 수자원이 이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료와 같은 제품을 만들 때 수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자원은 냉각수로도 이용하죠. 말 그대로 냉각시키는 물이에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면 기계가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진 기계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냉각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일러 용수로도 이용하는데요. 이런 물을 보일러에서 데워서 난방이나 온수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공업 활동에서도 수자원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의 용도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수자원의 양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자원으로 쓰고 있는 호수와 하천수는 수건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수건의 0.6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수자원의 양을 합치면 수건의 약 0.03 더하기 0.62를 하면 약 0.65%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수건의 약 0.65% 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인 물을 아끼고 오염시키지 말아야 하겠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